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개발 수주 홍보 영상이 있어요. 어떤 각 설계 회사인지 건축 회사인지 아니면 정비사업 업체인지 그런 회사들이 기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홍보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 그 규모와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 자, 홍보 영상이니까 당연히 과장된 건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단지들의 그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84 기준으로 32평 기준으로 거기는 최소한 분양가가 30억에서 35억이야. 그 정도 나오지 않고서는 그거 어려워. 왜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저층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층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늘어나는 세대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최소 30억, 최대 한 38억, 40억도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은 30억에서 40억 사이다. 그러면 35억 정도는 충분히 간다. 여러분 아마 그 분양가에 나오면 그래도 분양은 다 돼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35억에 나와도 분양은 다 된다. 물론 아직은 투기과열지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조합이 바보가 아니겠죠. 분양가 상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후분양으로 분양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피해가면 35억에서 40억 정도 할 거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리얼하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득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의 분양가와 집값에는 거품이 껴있다. 물론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특수한 현상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분양가에 거품이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모든 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그거는 어떤 그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와 어떤 이념이 들어간 성격이 강하다고. 물론 거품이 낀 건 사실이지만 낀 거에 대해서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35억에 나왔는데 분양이 다 됐어. 자, 그러면 압구정동에는 현대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옆으로 한양아파트도 있고 무슨 아파트, 미성아파트도 있고 옆으로 조금만 가면 잠원동에 또 아파트들이 있죠. 그럼 그 아파트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또 비슷하게 올리겠죠. 그러면 그게 또 구축을 자극하겠죠. 구축은 또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냥 강남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고 하면 종상향은 그냥 거저주잖아요. 그죠? 거저주잖아요.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주변의 집값이 다 뛴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값, 집값 다 뛰고 주변에 빌라값도 다 뛰고 이게 다 번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거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껴버리면 그게 거품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복잡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이야기. 요즘 그 서울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심히 걱정이 돼요. 굉장히 걱정이 돼. 자,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여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에 고급지로에 집중하여. 고급지 중에서도 그 최고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가격들이 그냥 가격으로 그냥 벽을 쳐버리고 있어. 성을 쳐버리고 있다니까. 여기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만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해서
뭐 84 기준으로 40억, 45억 뭐 이미 갔잖아요. 이미 그렇게 갔는데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저기 분양가가 40억 밑으로 나온다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이미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베일리보다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입지로 보면 그죠? 한강변이 보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의 폭등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서울 주택지의 어떤 뭐랄까요, 그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기존에도 차별화는 있었는데 그 차별화가 아주 극상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분양가 나오는 거를 봐서는. 자,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를 올리니까 그 주변에 구주까지 다 올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사실은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야, 사실은. 응?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야. 아마도 좌파 정부였으면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을 거야. 근데 지금 우파 정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시장의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운된다. 그게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예상되는 움직임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질 않아.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공급 물량이 예년에 44%라고 그러죠. 공급이 안 돼.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예요? 9월 달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거잖아. 공급 대책. 아파트의 공급이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올라가고 나중에 공급은 안 되고 집값은 더 폭등하게 생겼거든. 뒤에서 난리가 날 것 같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야. 또 신도시 또 택지를 내놓겠다라는 얘기 같아. 응? 뭔가 이상해 지금 돌아가는 게.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정부가 지금 9월달에 발표한다는 9월달이면 뭐 지금 요번 달에요. 정책도 지금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어. 벌써 딱 그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나는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 그 중에 대책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 건설사를 지원하는 대책들이야. 부동산 PF, 그죠? PF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웃기고 자빠지는 얘기지 진짜. 부동산 PF 때문에 공급이 안 된대. 쥐들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부동산 PF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냐고. 근데 또 PF 만기 연장 지원 그런 정책을 또 내놓는다는 얘기야. 9월달에. 이 9월달에 제가 이미 핵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9월달에 내놓는 정책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생활형 숙박 시설 있잖아요. 그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준주택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응? 그렇게 해서 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려주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을 누가 샀냐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 근데 또 투기하는 세력들 다 그걸 또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고.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어떤 주택법에 의해서 어떤 주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어떤 편의시설, 기반시설 그런 게 지어진 게 주택이라는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맞게 지어진 건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준주택으로 되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해야지. 그러면 어떤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다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된다라는 거는 저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규제 안 해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만 신나게 짓는 거지.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거 주차장 비율도 적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안 줘도 적게 줘도 되고 아주
뭐랄까요, 가성비가 크거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저품질의 주택을 건설사 이익에 맞춰서 공급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너무 속이 보인다. 너무 속이 보인다. 그리고 뭐 택지를 조성해서 뭐 한다는 얘기는 다 뚱구름 잡는 얘기야. 아니,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 나왔고 있는 거나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건 빨리 추진 안 하고 4기 신도시 한 10년, 15년 뒤에 할 거를 뭐 택지를 조성해 놓으면 뭐겠냐고. 당장 내일, 오늘 내일 막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이건 다 이거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어지간해서 뭐 저는 뭐 어떤 정치적 편향이 한쪽의 편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 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의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야. 내가 보기엔. 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잖아. 자, 보세요. 오늘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전용 5구가 최근에 분양을 할 때 8억 한 9천. 그죠? 분양을 했어요. 서울에. 그것도 뭐 강북에. 잘 팔렸어요. 뭐 다 팔렸어. 뭐 이제 8사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5구를 사는 거야. 8억 얼마에. 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싼 게 아닌데 전용 5구가 10억짜리가 나온다는 거야. 상도동에서.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 분양가가 정말 끝도 없이 오르네요. 3인 가족 가구인 30대 B씨.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 분양가가 끝도 없이 오른다. 여러분 30대의 3인 가족 가족의 구성원의 가장이 10억을 어디서 구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아이 하나 가진 부부 아니야. 뭐 기껏해야 한 2, 3억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야. 잘해야 2, 3억이 어딨어. 그것도 대출 받았겠지. 이걸 어떻게 받냐고. 그러면 융자를 한 6억, 7억 받아야 돼. 예? 그러면 한 이자만 한 300만 원씩 월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300만 원 월세, 아니 그러니까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온 거야. 이런 게 완판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그 30대의 3인 가장은 서울에 살기 위해서 300만 원 월세를 내고 사는 거야. 그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예? 그거야. 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떡할까?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그죠? 근데 뭐 정부는 전혀 분양가에 대한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없잖아. 옛날엔 보증보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제는 그 보증보험이 뭐 거의 손 놓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뭐 엇박자 놓지 말라고 뭔 얘기를 들었겠지. 그죠? 뭐 정부가 압박하면 되는 거지. 정부가 압박 안 하니까. 자, 그게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뭐 상도 11구역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야. 자, 이 아파트에서 조만간 이 분양가에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단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963만원. 이제 감이 안 와. 이제 이게 평당 얼마면 감이 안 와. 여러분 감은 전용 8사가 얼마냐 그거로 감 잡으면 돼. 예? 자, 상도동에서 전용 8사가 그냥 14억이야. 한 700만원 빠지는, 한 600만원 빠지는 14억이니까 한 15억 있어야 되겠네. 이자하고 뭐 취득세만 해도 만만치 않겠네. 그죠? 그러면 15억 이상 있어야 돼. 15억. 자, 이걸 누가 받을까요? 자, 보시죠. 전용 5구는 한 10억 3천. 이게 최고가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좀 낮은 층은 싸겠죠. 자, 전용 74가 12억 6,400, 한 13억 5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상도동, 뭐, 대단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15억이 있어야 된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죠? 이거 누가 분양받아야 되나요? 이거 분양받는 사람도 참 받아도 걱정이에요, 이거. 받아서 16억에 팔겠다고 받는 거지. 자기가 살겠다고 받는 것도 아닐 것 같아. 그죠? 자, 이 가격이 왜 나왔냐면, 자, 보세요. 그 가격이 분양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자, 7호선 상도, 7호선이면 괜찮은 노선이잖아요. 자, 상도역 인근에 초역세권 단지인 상도역 롯데캐슬. 뭐, 이게 입지가 더 좋겠죠. 초역세권이니까.
자, 가격이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거야. 자, 가격을 보니까 국토부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전용 5구가 지난달 21일에 그러니까 8월 21일이겠죠. 자, 21일과 8일에 거래가 됐는데 11억 9,700 7층이 그 다음에 12억. 전용 5구가 12억에 거래됐네. 그러면 그 클라베뉴는 10억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 얼마였어? 뭐 10억 3천이면 싼 거네. 이 가격에 비하면 새 아파트인데 물론 이게 입지가 더 좋겠지만 그리고 전용 84가 13억 5천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우린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사라 그거잖아요. 전용 84가 5월 17일에 13억 7천.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팔고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우리가 아무리 거품이니 뭐니 얘기해도 옆에 단지에서 그렇게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을 고가에 다 고착화시키고 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4월 입주야. 한 8, 9년 됐죠. 상도 더샵 2차 전용 84가 지난달 9일과 10일 각각 12억과 12억 1000과 12억 500 그러니까 12억 정도에 거래됐어. 그죠? 그러면 이건 10년 된 거니까 그러니까 또 분양가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거보다 훨씬 입지가 떨어지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12억 7200 이렇게 거래가 됐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 예? 일단은 전매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거다. 그러면 이걸 전매 제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어떻게 될까?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겠죠? 분양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겠죠?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분양가를 잡으려면 전매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고분양가에 계속 나오면 여러분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광세나라고 그러네. 13억에 12억 7천에 거래됐어. 거기에 무슨 일로 27가구가 나와. 뭐 이것도 엄청 몰리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분양됐는데 앞으로 입지가 좋은 데서는 한 14억 저기 롯데캐슬 시그니처 구의역에서 그 정도 나왔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데는 15억. 그래요? 뭐 용산 그 호반 서밋에서는 16억. 그게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거기 다 완판되죠. 용산에서 16억이 분양됐어? 거기는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야. 그러니까 16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용산에 투기과열지구 풀어주면 20억에 나오겠네? 그죠? 20억에도 팔리겠네.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건 이제는 뭐랄까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야 돼.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러니까 뭐 서울에 아예 집이 없거나 전세 사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 내가 보기엔 못 받아. 이건 못 받은 거야. 받아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냥 전세 사세요. 전세 죄송한 얘기지만 전세 살다가 그냥 외곽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나오면 외곽에 싸게 나오는 아파트 분양받는 수밖에 없어. 그죠? 한 6억에서 비싸야 한 6억 5천? 비싸야 7억 초반.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야. 방법은. 근데 만약에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뭐 하남 교산이나 창릉이나 뭐 광명 신도시나 그런데 여기 광명 그 구도심이 12억 7천인데 왜 우리가 7억에 분양합니까?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LH가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그러면은 뭐 LH나 뭐 공공분양이나 뭐 민간 아파트나 상기 신도시 나오는 걸 8억 9억에 나왔다.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이 도심에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외곽을 기다렸는데 8억 9억에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도 한 4억 5억을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다 빚을 내서 집을 사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 소비할 돈이.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해. 집 후진돼서 살기 싫어해. 뭐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다 그게 첫 번째거든, 집이. 그러면 나 집은 무리해서 살래. 어차피 사면 올라간다. 그런 불편 신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주택 나오고 시세 주택 나오면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앞으로도 현상이야.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급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이대가 젊은 아이들이야. 나이 든 사람은 그냥 그 옛날 주택에 그냥 살면 그만이거든. 뜯어 고쳐서 살면 되거든. 그리고 옛날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어떤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다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얘네들은. 20대, 30대들은.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이, 이 불안감을 시장에서 계속 키워주잖아. 뭐 분양가 올리지. 그리고 분양가 올린다고 신문들이 뻔부지러지. 또 그리고 그 홍위병들 있잖아. 그 부동산 그 강사들, 투기 강사들, 걔네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얘기가 오늘 복잡해지는데, 걔네들도 다 좋은 주택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A급의 주택을. 그리고 걔네들은 부동산 강사로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러면 부동산 강사로 먹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몸부지러는 게 제일 낫지. 그죠? 안 오르면 누가 그 강의 들으러 가겠어. 계속 올라야 그 사람들 강의 듣고 그 사람들이 예측이 맞았다 하고 또 듣고 가격은 올라가고 자기 집값은 올라가고 수강생들한테 신망받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삼박자로 계속 뭐 집값 불안을 부추기니까 다시 20대 30대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야. 지금 영끌족이 재등장했다. 자, 30일 한국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3건 중 한 건이 30대 이하가 샀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서울 상반기 20대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36.3%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2포인트 급등했대. 또 30대가 영끌 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정부가 영끌하도록 도와줬죠. 자, 바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DSR 무시하고 최대 5억까지 지원해줬잖아. 그것도 저금리로.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야. 이번에 집값을 다시 전 고점에 한 8, 90%까지 올리고 이렇게 분양가를 폭등시킨 것은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자,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것도 한번 내일 서칭해서 한번 방송해 드릴 건데, 또 투기로 돈을 벌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이 또 투기에 나섰다는 정보가 돌았어요. 예? 그 신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수도권 남서부 지역에서 갭 투자를 하고 있다. 화성시 뭐 몇 건, 평택시 241건, 시흥시 뭐 이런 데가 좀 갭이 작거든. 또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글쎄요, 지금 갭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제가 거의 상위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갭 투자는 못 버는데 이렇게들 들어가시나? 응? 그죠? 아니, 갭이 일단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수요가 움직이질 않잖아. 그리고 가수요도 못 움직이고 세금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세, 그죠? 실제로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뭐 취득세를 뭐 1%, 2% 내서 집을 사던 시기도 아니고 다 벌어서 세금 내야 되고 갭이 너무 크고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또 과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야. 뭐 전셋값이 또 오른다 생각하겠죠. 자,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더라. 다시 뭐 그 얘기는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지금 전 고점에 90%까지 육박한 거야. 거기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 편법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집을 왕창 산 거야. 왕창 사서 90%, 85%까지 해보겠다. 50년 만기면 여러분 50년 만기면
말 그대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야. 내가 내는 원리금이 줄어들잖아.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한 3, 4년 사이에 오른다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나는 원리금 조금만 내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다가 정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가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가격들이 전고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전고점으로. 자, 목동의 14단지 71제곱미터가 21년 10월에 16억 8천 꼭지를 찍었는데 이게 뭐 8억 3천까지 떨어졌네요. 뭐 이건 뭐 저거겠죠. 직거래겠지. 그런데 이게 14억 7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죠? 뭐 이건 직거래 개념이니까. 어쨌든 14억 7천 전고점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 고급지에서 일어나는 집값의 어떤 그 신고가 전고점 현상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고급지에 투자하면 뭐 자산 방어가 된다.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풀베팅을 하는 거야. 뭐 그거로밖에 볼 수밖에 없지. 그죠? 그거로밖에 볼 수가 없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낸다는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4억의 분양을 받으면 1년에 이자를 5천만 원 이상은 내야 돼. 예? 이자를 5천만 원 이상 낸다니까. 그러면 2년이 한 5년 가지고 있으면 2억 5천에 뭐 취득세까지 오면 한 3억 한 5천, 그죠? 한 3억 5천. 한 3년에 그게 3억 5천 올라야 여러분이 본전이야. 그러면 17억 5천. 사실 17억 5천 돼야 조금 먹고 나오는 거야. 한 3, 4년 들고 있어야. 내가 14억에 분양받았는데 한 3년 있다 팔린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러면 한 17억에 팔아야 한 17억에 팔아야 조금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14억짜리 분양받은 게 17억 간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만만치도 않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생해서 살 일이 없다라는 얘기야. 응? 고생해서 살 일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분위기가 멜랑꼴이 하니까 정부가 9월 중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뭐 9월에 여기서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근데 이 정부의 공급 대책안이 이거 사실 보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다 건설사를 위한 얘기들이야. 건설사 PF를 지원해주겠다. 공급 물량이 지금 떨어지니까 공급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공급 물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부동산 PF에서 돈이 조달되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돈이 모자라서 분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건설사도 지원해주겠다. 건설사도 지원해서 건설사들이 고분양가에 또 나오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부족한 물량은 준주택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전환해줘서 또 그거 보강하겠다. 완전히 쓰레기 같은 정책이지 이건 쓰레기야. 내가 보기엔 쓰레기, 완전 쓰레기야. 그리고 나서 하나 살짝 껴가지고 또 택지지구 하나 지정해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해. 개소리고 그것도 다 개소리다. 자, 결론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참 답답해요. 이거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지역별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 이게 고착화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 여러분, 지역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편차가 심해지면 서울의 주거 생태계는 깨지는 거야. 서울은 한마디로 메트로폴리스야. 다양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산업활동을 하는 곳이야.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죠? 청소하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전기 기술자도 살아야 되고, 노가다 하시는 분도 살아야 되고, 건설사 소장님도 살아야 되고, 건축사도 살아야 되고, 그런 모든 사람이 살아서 대한민국의 서울, 그러니까 경제 중심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런 주거 생태가 깨지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겠냐고. 안 이루어지겠죠.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이 서울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집값의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거 생태는 박살나고 있다. 그게 서울이 깨지고 있고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면 수도권 근처에도 좋은 주거지가 있잖아. 뭐 과천 뭐 어디야? 그다음에 뭐 분당, 판교 그죠? 그런 좋은 주거지 중심으로 또 차별화가 되면 수도권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